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오늘 상보 영상 한번 찍어 볼 건데 현재 마이너스 2.7%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상보를 매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개인분들일 거예요. 이렇게 안 간다라고 해서 매도하시는 분들 제 방송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상보가 정말로 크게 시원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좀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우리가 손절매로 대응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추가 매수로 대응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손해보고 파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보 어떻게 목표가 좀 잡아갈 수 있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점,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 어디서 좀 잡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보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저희가 차트 분석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상보가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좀 가고 있죠? 수렴하고 있는 삼각 수렴 자리에서 이렇게 삼각 수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게 삼각 수렴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삼각 수렴의 추세선 상단을 갭으로 띄워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여기를 그냥 갭으로 넘어서 시작을 했고, 그런 다음에 쏘고 빠져서 한번 매물 테스트 싹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더 한 다음에 한 번 더 했죠. 한 번 더 한 다음에 장대 양봉 하나 세우고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5일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요거 사실 제가 5일선이 이제 보통 급등주들은 타고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상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짜리냐면은 여기 상단에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 종목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요게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5일선을 깨냐 안 깨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세력의 매집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상황은 좀 확인이 되시는데, 어떤 날이죠? 바로 요날의 상한가 캔들이 어떤 날이에요? 오히려 거래량 좀 더 적게 터졌고, 그 다음에 상한가 이후로 갭 띄워서 날아갔던 캔들이 거래량이 훨씬 많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크게 나간 흔적이 없이 거래량 죽이고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고,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여러분? 매집이다. 매집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가 매집이라는 걸 알아도 언제 출발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앞에 매집봉이 3개가 떠있네, 나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구간에서도 출발할 듯 한번 시세가 나왔죠. 내가 그냥 만약에 이런 데서 들어갔다면 바닥이고 해서 이런 데서 들어갔다라고 해도 기간이 거의 2주 가까이 들어가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척 해놓고 바로 양봉 세우고, 그러니까 완전 누구 맘대로다? 엿장수 맘대로다. 엿장수가 누구예요? 여기서 세력이죠. 세력 맘대로라는 건데, 최근의 흐름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흐름과 좀 다르다. 갭으로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출발했고, 그런 다음에 내려오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 이렇게 좀 확인이 되실 거다라는 얘기고, 지금 상보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좀 붙었죠? 초전도체 테마 이슈가 붙었습니다. 초전도체. 원래 그전에는 어떤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주가가 올랐었냐면은 그래핀이었어요. 그래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상보는 기본적으로 흑연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곳인데, 흑연에서 초전도성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는 그래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흑연이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올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핀 관련주들 뭐 크리스탈 신소재부터 시작해서 상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때가 그래핀 했던 때예요, 여러분. 그래핀 했던 때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흘러내려서 다시 한번 특이점을 만들고, 그 이후로는 횡보, 옆으로 횡보하는 이 박스권으로 주가를 돌려놨다.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 상장된 이래로 이런 얼마 이상이요? 2690원 2690원 이상의 그 박스권이 있고, 그리고 그 위로도 있고, 그 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아래로까지 내려서 지금 매집한 흔적이 곳곳에서 지금 보인다라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2600원에서 예를 들면 500원 요 사이라고 하면, 요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골파기 해서 박스권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어야겠죠. 얼마예요? 900원, 대략적으로 1000원, 1000원에서 2600원 사이. 이거 뭐 사실 얘네가 시가총액 큰 종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이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박스 치면서 물량 모으고 있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거고, 이 상보라는 게 어떤 낌새를 여기서 계속 보여줬냐면 공격적 매집 패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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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 올려치고 뺀다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공격적 매집 패턴은 이런 패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올려치면서 매집만 해요. 이렇게 급하게 들어올리면서 급하게 물량 모아놓고 쭉 죽입니다, 기간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걸 왜 제가 공격적 매집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확대를 한번 해서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2021년 6월 달에 있는 캔들인데 6월 22일 캔들인데 고가가 29.95% 상한가죠. 상한가 찍고 빠졌어요. 얼마로? 20%로 빠졌다. 꼬리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 캔들인데 이 꼬리 안에서 세력들이 이런 데서 사서 여기서 엑시트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려치면서도 계속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을 쏟아부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내가 살짝 사모아가지고 이렇게 핸들링을 한다? 그건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내가 이전에 앞전에 물렸던 사람들의 물량까지 받아먹어가면서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 장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그 이후로 거래량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쭉 갑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앞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캔들을 놓고 보시면 거래량이 특이할 만큼 많이 터지고 쭉 죽어버리죠. 여기도 특이할 만큼 많이 터져버리고 쭉 죽어버리고. 이게 이만큼이라도 와줬으면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박스 치면서 매도했네라고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구간이 안 나와요. 중간중간에 꼬리 다는 캔들로 계속 매집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매집하고 매집하고 매집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보는 지금 제 추측으로는 매집을 했어요. 뭐 때문에 매집했죠? 그래핀 때문에 매집했습니다. 그래핀이라는 재료를 붙여서 매집해놓고 뭔가 한번 시원한 슈팅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핀 쪽이 지금 테마가 타는 게 없죠. 사실상 흑연 뭐 그래핀 이쪽으로 테마 타는 게 없다 보니까 매집을 해놓고 시간을 쭉 죽인 겁니다. 시간을 쭉 죽이면서 중간중간에 물량을 조금씩만 털어서 매집을 해놓은 상태고, 재료를 붙일 게 생기면 우리가 한번 붙여서 크게 한번 슈팅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의 흐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게 어떤 차트랑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뒷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부분 딱 요 화면만 놓고 신성 델타테크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차트가 똑같다라고 제가 좀 왜 주장을 하냐면은 보이시죠, 여러분? 슈팅 나오기 이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딱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게 그냥 상보랑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판박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기간은 물론 달라요. 상보는 훨씬 오랫동안 죽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신성 델타테크 공격적 매집 들어와 놓고 죽입니다, 시간을. 그러고 다시 한번 상승 있은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신성 델타테크는 이렇게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갔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앞전에 있었던 게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한번 특이점이 발생한 이후로 이렇게 대세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상보가 딱 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요 구간에서 한번 갭으로 띄워서 안 밀리고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돈 쓴 구간을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안 깨면서 날아갔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상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였나요? 최근에 여기서 갭으로 띄운 구간 안 깨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5일선 부근에 지지를 받고. 그런데 이거를 팔았다라고 하는 거는 제 방송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5일선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성 델타테크처럼 이런 공격적 매집 부분이 이렇게 바로 여기서 신성 델타테크는 한 이 정도만 기다가 바로 갔죠. 한 이 정도만 기다가 바로 갔는데 상보는 더 오랜 기간 좀 죽였다 보니까 요 앞전에 어쨌든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보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어쨌든지 간에 이 구간에서의 매물이 두껍지 않나요? 라고 좀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격대가 이게 거의 10,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의 매물대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앞전에 물렸던 사람들은 다 손절을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보시면 2013년인데 2013년 최고 꼭지에서 물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2024년까지 12년 가까이를 들고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군만두만 먹으면서 올드보이처럼, 예? 올드보이처럼 군만두만 먹으면서 이거 12년 동안 이 주식 안 팔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구간에서 이게 6개월이기 때문에 계속 손절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결국엔 여기서 물린 사람들한테 떠넘기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매물대의 희석이라는 겁니다. 매물대가 점점 물타기를 하듯이 계속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면서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흘러내리면서부터는 이 구간이 지금 보시면 최대 매물대죠. 매물대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고, 대부분은 이 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팔고 떠났다. 이미 다 팔고 떠났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은 신성 델타테크처럼 우리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 목표를 좀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 구간에 실질적으로 물린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매수한 개인들이 이런 곳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중간중간에도 계속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계속 따라붙는데 이런 구간에서 고점이 찍혀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이 작용해서 이제는 좀 수익 실현해야겠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여기가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5,300원. 지금 2,4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2.5배 정도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단기적인 목표는 그렇고 찔러놓고 수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찌르던지 아니면은 그냥 신성 델타테크처럼 올라가던지, 제 예상으로는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요거 타점 한번 잡아 드렸는데, 신성 델타테크의 특이점을 좀 관찰한 날이 언제냐면 뉴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1월 26일 날 신성 델타테크 주가 급등 이러면서 초전도 기술 촉진 법안에 주목,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촉진 법안을 24일 날 발의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보시면은 초전도 기술을 이제 국가에서 좀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법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를 딱 보고 나서 신성 델타테크를 제가 일단 먼저 좀 주목을 했는데, 상보보다는 솔직히 인정할 거는 좀 확실히 훨씬 더 시장에서 핫한 주식이잖아요. 이날이 26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이 26일 분봉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제 특이한 점이 좀 관찰이 되실 텐데, 요때가 26일이었거든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일단 올라타놓고 어떻게 좀 됐어요? 계속 횡보를 했죠. 장 중에. 그래놓고 장 막판쯤에 가서 1시부터 갑자기 시동 걸고 출발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요때부터 상보가 마찬가지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상보가 언제예요? 그게 요때죠. 이날 보시면 마치 이전의 캔들은 진짜 고요한 밤바다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잔물결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빵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확대를 해서 놓고 보시면 딱 요 구간에서 보시면 뭔가 앞전의 캔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면 점으로 찍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거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1분 동안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고 슬금슬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문자를 보내드렸냐면, 우리가 상보를 어떤 관점에서 1765원 이하에서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신성 델타테크랑 같이 26일날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26일이죠. 이때가 1765원 이하로 좀 한번 매수해 보시자고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 오후 2시 3분에 제가 매수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2시 3분 구간이 어디냐면 딱 여기입니다, 여러분. 2시 3분. 우리가 충분히 손절을 짧게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1765원 이하로는 다 매수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빵빵 터져 오면서 추세를 높여놓고 그렇게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빵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 타점 안내 좀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상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상보 확인하고 이렇게 타점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31일 날 일단 전고점 부근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추후 재진입 안내를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보를 얼마에? 2,530원. 필기를 좀 해보자면 2,530원. 그리고 1월 31일 오후 1시 18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때가 딱 1월 31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2,530원 여기 확인이 되시죠? 2,530원 구간에서 우리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했다. 1시 18분이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1시니까 이쯤 되겠죠. 이쯤에 제가 문자 한번 드렸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 고점, 그러니까 여기 이전 보시면은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꼬리가 한번 달린 곳, 그리고 여기서 종가 마감한 곳, 이렇게 겹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빠진 상태로 지금 마감하고 지금 계속 장중에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신성 델타테크가 좀 크게 시세가 났는데 초전도 테마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할.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몰빵을 쳐서 1,000만 원을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들어가게 되면은 심리가 못 버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까지 고려해서 매수가를 좀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상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이 상보는 지금 초전도 테마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고, 눌림목 구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어떤 눌림목이요? 5일선 눌림목 구간에 와 있는데, 이게 진짜 뭔가 실체가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면 5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거든요. 마치 뭐가 있었죠? 제주반도체도 그랬죠. 제주반도체처럼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5일선이랑 1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스근하게 올리는, 이게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이런 캔들이 좀 답답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지 간에 올라도 몇 프로가 안 된다, 뭐 30%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스근하게 올리는 급등주도 있는데, 상보는 이런 스타일로 올라갈 게 아니라 약간 신성 델타테크처럼 올라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공격적 매집 부분을 말씀드린 게 여기 제주반도체에도 좀 나와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거래량이 나가는 흔적은 없는, 또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올렸는데 나간 흔적 없이 계속 죽여버리는, 이런 식으로 죽인다는 게 거래량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상보는 신성 델타테크처럼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상보가 한번 튀게 되면은 이 위로는 얼마 위요? 2,700원 이 위로는 실질적으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면은 진짜로 점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상으로 여러 번 밀어붙이면서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상보가 최근에 이렇게 오른 기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흑연 관련주가 강세다 이러면서 기사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골이 때리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스위스 테라퀀텀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논문, 그러니까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이 발견됐다, 양자 컴퓨팅 회사 테라퀀텀 어쩌고 하면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 임계 온도가 어쩌고 이렇게 좀 나와요.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혹시 상보가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아니면은 초전도체 관련한 뭐 사업을 하고 있다, 요런 내용의 기사가 한 글자라도 있나요,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체가 없어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뭐에 의해서? 매집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실체가 아직 뭐 나중에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매집을 해서 세력이 매집을 해서 출발을 하면은 그냥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뭐 LK99 뭐 이런 내용으로 퀀텀 연구소 뭐 이제 뭐 지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신성 델타테크도 올라갔는데, 지금 결국에 초전도체가 개발이 됐습니까, 여러분? 초전도체가 개발이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상온 초전도체가 된 것도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죠. 얼마에서부터 올라갔어요? 10,000원에서부터 9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9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그게 진짜 초전도체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간에 세력이 매집을 하면 출발한다는 거지, 어떤 실체가 이미 확정이 돼서 들어가면 늦는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서 특이점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에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시초가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응방, 실시간 대응방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2월 1일은 시초가 안내가 하나밖에 안 나갔습니다. 하나밖에 안 보여서 성우하이텍 한번 보실까요? 네, 성우하이텍은 보시다시피 지금 쏘고 빠졌는데, 한번 분봉 흐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초가 대비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9%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괄적으로 2분의 1을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 수익 구간에서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놔야지만이 심리가 지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5%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안내를 좀 드렸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만약에 이후로는 난 좀 못 볼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5%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시라는 말씀이고, 이게 쌓이면은 엄청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5% 수익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사인 안내가 나간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쭉 내려보시면 5% 수익 구간에서 16분 9시 16분이면 언제죠? 9시 16분이면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시초가에서 사서 이 구간에서 매도 안내가 나갔다라는 말씀이고, 2분의 1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율 대응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대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될 것 같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나서도 내가 만약에 대응 못할 것 같다 하시면은 본전에서 5% 수익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려오기 시작할 때, 꺾이기 시작할 때 이런 구간에서 매도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좀 드렸던 거고, 어제 날짜로 한번 가보시면은 2월 1일엔 이닉스 상장일이었죠. 이닉스 상장일이었고, 종목 추천은 레이저셀이랑 제주은행이 좀 나갔습니다. 제주은행 어제 거 한번 보시면은, 제주은행은 오늘도 좀 시초가 대비하면은 좀 수익이 났는데, 제주은행이 시가가 좀 뜨고 시작해서 고가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13% 수익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5% 구간에서 2분의 1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 안내가 나갔다. 우리가 심리가 지고 들어가면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8알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내가 익절 안 하고 만약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데까지 빠져서 본전까지 오면요, 이게 본전이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본 금액이 없어도 이만큼 나는 손해를 봤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뇌동매매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동매매를.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리를 좀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3%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 오늘도 좀 올라갔었네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가가 여기서 출발해서 한번 갭을 매꾸러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3% 정도, 대략적으로 3%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날 1월 31일 날 보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이날은 장 시작 전에 동시효과 이전에 8시 17분에 뭐라고 기사 내용을 좀 보내드렸냐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 관련주로 종목 리스트를 좀 추려서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아스, 앱코, 코콤 이런 식으로 보내드렸는데, 가장 대장은 누구였죠? 코아스였죠. 제가 요거를 좀 추천드린 이유가,
시가갭이 많이 뜨더라도 상한가까지 갈 만한 게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시간부터 안내를 좀 드렸다라는 얘기고, 왜 코아스를 추천드렸냐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라고 하면 이 관련주들이 예전에 한 3, 4개 가까이가 다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장인 코아스는 우리가 해볼만 하겠다 해서 제가 한번 추천 안내를 드렸고, 코아스부터 한번 볼까요? 코아스 언제죠? 요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1월 31일 하단에 확인이 되시죠? 1월 31일 시가가 17%로 뜨고 시작했는데 바로 1분 만에 상한가까지 직행. 1분 정도 머물다가 분명히 매수 체결은 다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돼서 결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쭉 내려보시면 코아스 13% 수익 구간입니다. 상승 VI 발동했습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신스틸도 5% 정도 수익 구간, YC캠 수익 구간, YC캠은 팔고 나니까 VI 풀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GST는 마이너스 2% 정도 손실 구간 해서 코아스, 신스틸, YC캠, GST 이렇게 좀 수익이 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상보 단타라고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요 방 입장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도 제가 좀 누락이 돼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요게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제 스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난 여기서 스윙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보 스윙이라고 적어서 한번 보내주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상보 타점만 받아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상보라고 적어서 010-4674 9671로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보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